네, 오늘 모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8개의 종목 간에서 토너먼트 대결로 오늘의 우승 종목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우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강세장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이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8강전 첫 번째 대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남 님이 오늘 아프리카 TV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영상 광고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 아프리카 TV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시 매수를 해보자라고 분석해 주셨네요. 김정구 님은 지누스라는 종목입니다. 글로벌 가구 업체인데요. 아마존 매트리스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로 현재 이름에 올라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TV와 지누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지금 두 종목 모두 이제 혁신적인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특히 지누스가 여러분들 가구 회사인데 이렇게 침대 매트리스 부분에서 또 이제 아마존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렇게 자기 어떤 소위 그 기술력이라든지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기업, 이런 기업에게는 또 박수를 보내고 또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최근 지누스의 상세 상당히 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TV는 뭐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 조정이 최근 나오긴 했어도, 아무튼 많은 호재들이 좀 반영이 됐지 않나 싶어서,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두 종목의 경우에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누스는 이렇게 완만하게 지금 가고 있고요. 아프리카 TV도 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여기 이제, 이 자리 정도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가다가 결국 추가 상승을 못하고 얻어맞은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아프리카 TV 다시 올라오긴 올라올 텐데, 그러나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 종목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두 종목의 승자는 지누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누스로 승자를 꼽아주셨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일단 조정이 나와야지 들어갈 기회가 그렇죠. 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지누스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종목 보시면요. 오하임님은 우양을 추천해 주셨는데 국내 가정 간편식 시장의 성장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임기영님은 코스맥스입니다. 화장품 관련주죠. 서울대학교와 손잡고 차세대 뷰티 헬스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우양과 코스맥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제가 중국 관련 종목은 좀 가급적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중국과 이 미국의 무역 전쟁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패권 전쟁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경제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중국의 고령화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 과거 5, 6년 전에 있었던 2012년, 15년까지 있었던 그 그림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은 어쨌든 우리 내수주로 분류가 됐었지만 중국 내수 관련 종목들도 일단은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 수요가 좀 어려운 경우는 구조조정을 좀 생각하고, 또 구조조정이 여러분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조조정은 1, 2년 또는 5, 6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경공업도 그랬고요. 또 중화학공업도 그랬고요. 지금 와서는 이제 많은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들 역시도 구조조정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조조정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종목은 남극에 사는 이미 남극 주민이 되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계속 좀 진행된다 이렇게 보고요. 뭐 서울대랑 뭘 한다 그래서 올라오는 건 짧은 그냥 뉴스에 스팟성 뉴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우양이라는 종목은 뭐 지금 올라오고는 있는데 신규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단기로 시작하자마자 지금 음선을 얻어맞고 확 밀렸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매물이 많이 쏟아진 그런 상태라 오늘 기술적 반등이 있어도
추가 상승은 좀 부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라서 조금 더 이 종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라서 뭐 어쨌든 화장품들이 썩 좋지는 않지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라서 네. 그래서 조금 더 확인된 코스맥스를 승자로 정해드리지만 사실 두 종목 모두 한쪽은 물론 이제 가정간편식 시장은 새로 깨어나는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단계고 코스맥스는 아까 말씀드린 구조조정 대상 산업이라서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봐서 음식료와 화장품이라는 이쪽 섹터는 당분간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한 그런 네.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합니다. 이제 뭐 간신 미세하게 코스맥스를 승자로 정해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썩 지금 자리에 투자하기 적합한 섹터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는 코스맥스였고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네. 다음 달쯤에 이 중국 외교 왕이 부장이 네.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이 네. 전해집니다. 네. 이로 인해서 뭐 2015년 이후 고위급 인사가 방한을 하는 건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있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제 정세적인 뷰가 필요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속내를 감추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도 지금 어제 그 지소미아 연장과 조건부 연장이라고 하는 카드를 저희가 꺼냈습니다만은 자기 고집을 그대로 갖고 있고 수출 규제는 제가 보기에는 풀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반도에 경제적으로도 강력하고 또 군사적으로 강력한 그런 나라가 탄생하는 걸 원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에 로마의 원래 출발점이 바로 이탈리아인데 반도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탄생하면 주변 국가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그런 어떤 뷰 자체는 지금까지도 뭐 마찬가지고 과거 뭐 1000년 이상 이어졌던 그런 뷰이기 때문에 왕이 부장이 온다고 해서 한한령을 바로 풀어줄 것이다. 조금 너무 좀 낙관적인 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원래 반도에서의 국제 정세적인 외교 정책 자체는 등거리 외교라든지 가끔은 뭐 벼랑끝 외교도 합니다만은 밸런스를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외교를 해야만 하고요.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거는 틀림없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한 그런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나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은 우리를 경쟁 상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음식료나 이제 뭐 이미 2010년 이전에는 중국의 중화공업 쪽에서는 상당 부분 한국을 따라온 상태고 그 이후에 2012년 이후 17년 정도, 네. 16년 정도까지 이제 화장품을 비롯한 음식료나 이런 소비재주들에 대한 소비가 중국이 늘었지만 그런 기술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중국의 관련 산업들의 성장세가 아주 뛰어나게 와서 이제는 거기서도 우리가 중국의 우열을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국가 간의 관계는 이 과거에 그 사드 문제로 촉발되었던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조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본심 자체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한 한반도 정책이 글쎄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갖고 접근해야 될 거고 한한령이 확 해소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독자적인 어떤 우리의 외교 노선을 갖고 등거리 외교를 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네. 좋겠다. 왜냐하면 한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일본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조금 연장을 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일본과 한국은 이미 경제전쟁 상태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야는 좀 다르지만 중국은 이제 과거에 오래된 산업들 네. 그러니까 화학이나 철강이나 조선이나 또는 최근에 진행되는 화장품이나 또 엔터라 이런 산업들 게임이나 이 소위 사실상
경쟁 내지는 전쟁 상태이고요. 또 IT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지금 치열하게 전쟁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의 방안이라든지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멘트 한두 마디에 너무 그 방향 자체를 잘못 생각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왕이 부장 온다 하더라도 중국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모든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지만 너무 거기를 멀리까지 해석하지 말고 그냥 뉴스는 뉴스로 대응하자. 이벤트는 이벤트로 그냥 대응하는 짧은 모멘텀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연관이 되다 보니까 다소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대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여민 팀장이 MC넥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멀티 카메라 트렌드에 따른 실적 향상을 기대해보자라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곽영은 부장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내년에 이제 수주도 좋고 실적 성장도 가장 큰 그런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MC넥스는 앞서 이제 증권광장 일부에서 오늘 또 CEO를 직접 만나보기도 했었는데 기대감을 가져갈 만한 그런 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MC넥스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좀 꿀뚝주에 가까운 그런 거입니다. 물론 글로벌한 그런 소위 그 유리천장 같은 걸 뚫고 그야말로 롤스로이스와 비행기 부품 공급을 맺었다는 거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만은 어쨌든 트렌드적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의 그 세계 산업이 글로벌 그 산업 특히 이제 중국을 포함한 한국은 산업 구조 조정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진행이 될 거라서 거기서 대부분의 산업이 이제 구조 조정되면서 축소지향적인 솔루션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유일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IT 산업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MC넥스는 앞으로도 이제 차량 전장화나 또는 뭐 카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비행기 이거 오래된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기대감을 너무 높이 키우기는 어렵고 또 뉴스가 다 노출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MC넥스는 뭐 앞으로도 그래도 꾸준히 좀 관련한 산업들의 성장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진화 사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센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센서라는 것은 데이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마이닝이라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표현하는데 데이터도 사실은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생산하는 그런 쪽 섹터에 속해 있는 그 IT 기술을 또 아이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진화 사회에서 핵심적인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품목이 아닌가 싶어서 요즘 두 종목의 승자는 아무튼 꿀뚝주와 신성장주 내지는 앞으로 진화 사회의 성장 섹터를 구분해서 본다면 MC넥스를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MC넥스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봐야 되는 시점인가요? 뭐 일단 지금 이쪽은 어쨌든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산업구조조정에서 이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산업은 참 괴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신산업들이 깨어나고 또 구조조정 대상 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쓰게 되는 어떤 소재와 산업재 또는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지금 이제 IT 기반의 그런 산업 구조조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산업이 이렇게 진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성장 산업 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빅트렌드 산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구조조정에서 혁신적인 어떤 가치를 창조해내는 그런 섹터라고 봐서 이쪽은 MC넥스는 아무튼 성장 산업이기도 하면서 구조조정이라는 말과는 달리 혁신 가치주로서의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MC넥스를 두 종목 승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 넘어가 볼게요. 정원정 과장 오늘 우리기술투자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많이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이건 예전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벤처 투자나 아니면 M&A 같은 그런 행보를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금융사업 주력 업체인데요.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JYP 엔터를 오늘 추천해 주셨습니다. 4분기에도 안정적 성장으로 실적이 기대된다는 분석이에요. 두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이 엔터 소위 그 K-팝이나 또 소위 K-팝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에 한국 문화 수출적 관점에서 엔터주들이 참 잘 가고 있고 최근에 또 지금 열리고 있는 한 아세안 정상회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섹터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시세들을 이미 냈던 그런 그 섹터라서 제가 이제 제일 가장 이제 좀 피하려고 하는 섹터가 바로 대상투친 섹터입니다. 그래서 엔터도 이제 대상투친 섹터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지금 실적이 좀 좋기 때문에 종목 두 종목 모두 사실은 이 차트를 보시면은 대상투친 이후에 여기 이제 뭐라 그러냐 남극에 이제 가 있고요. 레지던스가 되고 있습니다. 남극 주민이 되고 있는 JYP이고요. 실적이 나오는 것은 그걸 이미 반영해서 주가가 이미 다 많이 올라왔던 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실적들은 별로 주가 후행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기술자를 여러 차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실적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최근에 미국의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상당히 비트코인 가격들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이 직접 지금 비트코인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중국이 위안화를 이제 소위 이런 형태로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통화와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그래서 가상 통화라는 이름 자체가 저는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통화라고 하는 것은 또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통화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자산이긴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이 흔히 골동품 정도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대시세를 냈던 이 종목의 대상투 제가 가장 싫어하는 섹터가 대상투를 친 섹터가 1차 하락을 해서 버블이 일단 여기까지 꺼졌고요. 여기서 저점이 만들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남극에 와서 남극 주민이 돼서 추운 지방을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거래 대상 종목이 아니고 물론 다음 대선에서 틀림없이 벤처나 또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 대선 주자가 되면 결국 일자리 문제와 결부가 되고 중소기업 활성 대책과 육성 대책과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관련한 이슈들이 나오겠지만 제 판단은 다음 파동에 이 우리 기술 투자가 어디에서 왔냐면요. 이 종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이 580원 있던 종목이 10,000원을 갔어요. 네. 20배 갔거든요. 이게 꼭 마치 바이오주들 대상투 친 그런 거하고 똑같은 자리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빠졌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아직도 저점 대비해서 400% 이상 올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종목 싸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나마 펀더멘탈이 있는 JYP 엔터를 승자로 정해드리긴 해도 두 종목 모두 지금 레지던스 안 좋다. 남극 계열 종목이니까 보수적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의 승자 JYP 엔터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강으로 진출하는 4종목이 정해졌는데요. 첫 번째 승자는 지누스였고요. 그리고 코스맥스가 아슬아슬하게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MC넥스와 JYP 엔터까지 총 4종목입니다. 4강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누스와 코스맥스입니다. 글로벌 가구 업체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화장품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중국 경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각 자체는 별로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할 때는 항상 남극 종목들은 안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누스가 지금 사실은 신고가 상태예요. 하지만 안정적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승자는 지누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를 지누스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MC넥스와 JYP 엔터인데 MC넥스를 워낙 이제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MC넥스가 이깁니까? 네, 그럼요. 뭐, 제아비는 사실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절이 좀 지났고요. 뭐, 봄날이 계속 되겠습니까? 봄이 지나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지금처럼 낙엽도 지고, 또 겨울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 종목의 승자는 MC넥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MC넥스로 정해주셨습니다.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은요, 오늘 지누스와 MC넥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결승전 넘어가서 오늘의 우승 종목 한번 가려볼까요? 네, 사실 이제 오늘은 기술주들이 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지소미아 건과 관련해서 한일 간의 갈등이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녹록하게 잘 풀릴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켰고 이것은 이제 패권 전쟁의 그런 그 모습인데 이런 모습의 패럴렐한 그런 구조, 평행적인 구조로 일본과 한국의 지금 패권 전쟁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과 관련해서 그렇죠. 따라서 한국이 가장 잘 가고 있는 이 IT 산업에 대한 발목을 잡겠다는 일본의 저 의지가 우리가 어떤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걷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멀리 보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오늘 IT주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지만 이거 역시도 제가 판단할 때 중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난주에 MSCI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 나왔던 이제 교체와 관련해서 한국 비중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매물들이 주가 하락을 좀 부추겼던 그런 상황이라고 봐서 IT주들도 이제는 지수 2150포인트 정도 전후가 어느 정도는 한계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MC넥스도 사실은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지누스인데요. 차트상으로도 정고점 근방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MC넥스가 이제 IT가 앞으로도 성장은 하지만 맨날 가는 거 아니거든요. 또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등도 아마 뭐 이번 주 정도 좀 올라오면 또 한계점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서 개별 종목 쪽에서 혁신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아마존에 또 강력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지누스를 오늘 우승 종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은 지누스가 되었습니다. 네. 제 예상과 좀 달라서 저는 좀 놀랐어요. 네. 자, 그럼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종목은 매수가 92,000원,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85,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뷰는 과거 3개월 동안 여러분께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드렸고 지수 저점에서 지수를 올릴 수밖에 없는, 올릴 수 있는 뭐 유일한 섹터가 IT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제부터는 데이터로 증명을 좀 해야 돼요. 존재 이유, 주가 상승의 이유를 데이터로 증명해야 되는 시절이 이제부터는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지수가 지금 오늘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의 그런 그 모습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의 모습은 올라왔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지금 현재 보시면 3,200억의 선물 매수 그리고 코스피는 소폭 매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결국 앞으로 장세는 내년 1, 2월 정도까지 이런 흐름이 계속 연장될 것이다. 박스권 상단에 가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박스권 하단에 오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그러면서 거의 지수 흐름이 지난 주말까지는 뭐 빠져서 계속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다가 오늘 갑자기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을 이제 보통 랜덤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예를 들면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오르고 어떤 때는 이제 연속으로 앞면이 계속 나오기도 하지만 다음날 바로 뒤집혀서 또 뒷면이 나오게 되면 지수가 또 올라오고 하는 모습을 결국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방향에 따라서 내년 한 1월 중순 내지는 2월까지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므로 너무 섹터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종목 개별적인 이슈나 이런 이벤트 또 혁신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주는 종목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우스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8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오늘의 우승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도 오늘 또 바로 또 있으신 네, 거죠? 11시 10분에 무료 방송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개별 종목 장세의 그런 흐름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의 최적 전략 잠시 후 11시 10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